예, 규선혜님도 어서오세요. 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찍어주세요. 네, 네네 어서오세요. 네, 자, 예, 오늘 저녁 방송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제 코스피보다는 이제 코스닥이 좀 좋았죠, 그죠? 네, 대신에 이제 코스닥 대형주 쪽에 그쪽으로 수급이 들어와서 오늘은 이제 그쪽을 좀 많이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어제 이어서 이제 종목들 이제 뭐 차트 얘기도 좀 많이 해드리고 그러려고 준비를 했으니까 바로 들어가 보죠. 제목은 오늘 이렇게 달아놨어요. 세력이 매집된 눌림목과 안 된 눌림목의 차이가 뭐냐 이걸 해놨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조금 있으면 이제 저 월드컵이죠, 그죠? 네. 잠깐만요. 월드컵이 있는데 옛날 같으면 벌써 막 월드컵 테마주들 막 움직이고 막 그랬을 텐데 지금은 옛날보다는 좀 덜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저기 월드컵 한다고 그러면은 뭐 월드컵이나 아니면 뭐 뭡니까 큰 뭐 이렇게 올림픽 있죠? 그런 스포츠 행사 처음에 막 그럴 때는 막 대형 TV 많이 팔린다 그래가지고 막 관련 테마주도 막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좀 그렇진 않아요.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조류독감 있죠? 조류독감이 또 지금 굉장히 심하게 퍼지고 있답니다. 발병이 되고 있는데 옛날 같았으면은 뭐 중앙백신, 뭐 제일바이오, 이글벳 이런 종목들 뭐 상한가 치면서 막 날아갈 텐데 요즘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테마가 이제 시대라고, 그죠? 네,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터져도 그러니까, 그죠? 네, 그 테마주들도 요즘에 안 가거든요. 대신에 이제 다른 쪽에 돈이 이렇게 쏠리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틀 동안 이제 낮에 그 공개 방송을 진행했기 때문에 좀 목 상태가 약간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를 좀 해주세요. 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요. 네, 많이 안 들으셨네요, 그죠? 네. 오늘도 뭐 스포츠 경기 있나요? 벌써 막 월드컵이 시작된 기분인데 지금. 네. 그죠? 예, 어서 들어오세요. 네. 자, 일단 이제 오늘 그 어제죠. 어제 해외 증시를 보면 특히 미국 증시 네, 여기 보시면 다우 지수가 어제 마이너스 0.6% 하락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자, 마이너스 1.1% 네,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이 하락 마감하면 우리나라 증시도 하락 출발해야 되는데 전혀 안 그랬죠, 그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플러스 0.3% 상승 출발했고요. 대략 네. 끝날 때는 뭐 그냥 소폭 상승 0.2% 네, 조금 올라서 끝났어요. 큰 뭐 움직임이 없었어요. 네. 그죠? 대신에 이제 코스피가 못 가니까 이제 코스닥 쪽으로 돈이 돌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보다 10배, 거의 10배 가까이 급등한 2.1% 그래서 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60일선 밑에 깔려 있었는데 다시 60일선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죠. 아주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은 투자자별 매매 종합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 보시면 이래요. 평상시에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거래소 쪽을 매수를 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거래소 쪽을 좀 팔았고요. 많이는 아니고 조금 팔았고, 그리고 뭐죠? 네. 코스닥을 좀 샀어요.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 중소형주보다는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은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 쪽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쏠리기는 했는데 대신에 소형주보다는 대형주 또는 중대형주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 쪽에 이제 대형주들이 이제 쭉 또 올라가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여러분들 차례가 온다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돈이 좀 오랫동안 머물러서 테마주도 좀 올리고, 그죠? 네, 낙폭과대주들도 좀 많이 올려놓고 하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이렇게 주식을 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네. 어차피 회복이 돼요. 네. 어떤 모양으로든지 회복이 되고 이 지긋지긋한 조정도 끝나요. 그러다 또 폭등 나오고, 그죠? 손실난 거 다 만회하고 언제 그러냐는 듯 수익을 내거든요. 그죠? 네. 물론 또 그러다 보면 또 언젠가는 또 이제 조정이 오겠죠, 그죠?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봄이 오면 여름 오고, 그죠? 여름에서 뭐
가을, 그죠? 이어지지 않습니까? 유독 더 덥거나 뭐 춥거나 아니면 짧거나 뭐 그렇지 중간에 계절을 건너뛰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네. 주식도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제 그 거래소 쪽을 많이 샀죠. 보시면 일별 매매 현황을 보시면 이거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 그죠? 네. 최근 며칠 동안 안 봤는데 보면 느낌이 팍 오실 거예요, 그죠? 9월 말부터 외국인이 계속 샀단 말이에요. 어디를요? 거래소 쪽을. 그죠? 최근에는 금융투자도 많이 사줬고 그래서 이제 더 폭등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죠. 그죠? 자, 그러면 맨날 거래소 위주로만 보여드렸죠, 이거를. 오늘은 코스닥 쪽을 한번 볼까요?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코스닥 쪽은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네. 자, 제가 원래 이 코스닥 쪽은 이 외국인 기관 수급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은 자 보세요. 자, 코스닥 쪽에 여기서 개인과 외국인하고 기관이 얼마나 사고 팔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맨 밑에가 9월 29일 최근이 여기 11월 15일 오늘이죠. 네. 자 보세요. 그냥 대충 눈으로 보세요. 네. 개인이 뭐 하는지는 필요 없고 외국인이 이렇게 했거든요. 네. 어떠세요? 뭐 아시겠어요? 뭐 그냥 특별하게 뭐 그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뭐 특별한 무슨 특징이 있나요? 네. 계속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나요? 뭐 이렇게 그죠? 뭐 설명할 만한 것도 없고요. 특이점도 없어요. 옆에 기관은요. 기관 쪽, 그러니까 어쩔 때는 샀다 팔았다 하는데 그냥 그래요. 기관 쪽을 보시면 여기도 뭐 특별한 거 있나요? 없죠. 어쩔 땐 사고 어쩔 땐 팔고 어쩔 땐 많이 팔고 어쩔 땐 조금 팔고 그래서 코스닥 쪽 외국인하고 기관의 수급은 제가 얘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죠? 그죠? 네. 뭐 특별하게 뭐 없어요. 설명할게요. 근데 거래소 쪽은 달라요. 거기는 일정한 방향성을 띠면서 사거나 팔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아무튼 잘 보셔야 돼요. 아셨죠? 네. 코스닥 쪽은 제가 이 외국인 기관 수급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좀 배우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뭐 이렇게 종목 갖고 있는 거 맨날 외국인하고 기관 샀는지 안 샀는지 그거 확인하시는 분들 있죠. 그죠? 네. 그거를 하시는 거는 그걸 확인하시는 습관은 나쁜 건 아니거든요. 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외국인하고 기관이 사는지 안 사는지 확인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매일 뭐 확인하시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뭐 1000억 미만 소형주다. 그리고 테마주다. 심지어 잡주다. 그런 외국인하고 기관의 수급이 별로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아셨죠? 손절해야 되는데 손절은 뭐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급등주 저 위에서 쫓아 들어갔다가 안 되겠으면 손절해야 될 때도 있겠죠. 저희 방은 손절 같은 거 안 하지만 개인적으로 하시다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막 외국인이 사고 있다는 거예요. 몇십만 주? 그러면 또 안 팔아요. 다 끌려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제 개별주, 특히 테마주 하실 때 외국인 기관의 수급을 체크하는 거는 좋지만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시면은 낭패를 겪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수급이 코스닥 쪽으로 오늘 들어왔다. 그래서 코스피가 최근에 많이 올라와서 조금 이제 쉬는 모양새고 쉬는 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이제 코스닥 대형주 쪽에 이제 수급이 들어왔으니 대형주도 코스닥 대형주들도 조금 올라가다 보면 이제 그렇죠? 네, 개별주 테마주들이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더더욱 테마주가 뭘 움직일까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종목이 지금 오를 수 있는지 없는지 눌림목 같은 거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즘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눌림목 얘기를 계속 해드릴 거예요. 낮에도 눌림목 얘기했어요. 낮에도. 네, 저녁 때 또 하려고. 네. 세력이 매집된 눌림목이랑 이렇게 매집이 안 된 눌림목하고 차이가 뭔지 그걸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죠. 시황 얘기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네, 끝이고
환율 얘기도 이제 안 해도 되잖아요. 원달러 환율 얘기 더 이상 당분간 안 해도 될 것 같다. 1번 찍어보세요. 오늘 진짜 조금 들어졌나요? 다 어디 가셨나요? 오늘 밤늦게 어디 다 돌잔치 가셨나? 네. 나도 궁금하네요. 뭔 일이지 오늘? 네. 이 정도면은 한일전 월드컵 이거나 아니면 한일전 축구 경기 할 때 수준이거든요. 네. 어디 유튜브 어디 먹통됐나요? 네. 그럼 다 같이 못 돌아왔어야죠. 이상하네요. 그죠?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낮에 공개 방송 이틀 했으니까 오늘 밤에 안 하겠다 싶어서 안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네. 자, 그죠? 그냥 뭐 원달러 환율은 당분간 신경 쓰지 말자고요. 네. 알아서 하겠죠. 알아서 하겠죠, 그죠? 네. 냅두세요. 그냥. 자, 코스닥 지수가 오늘 장대 양궁을 하나 뽑아놨는데, 자 봅시다. 이게 코스닥 지수를 잠깐만요. 코스닥 지수 저번에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했었는데, 지수가 요 정도까지 올라오잖아요. 여기 800 전까지는 800을 굳이 돌파 안 해도 돼요. 요 근처까지 와가지고 옆으로 횡보하거나 이렇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테마주 잘 움직여요. 그러면 테마주가 잘 움직인다. 아셨죠?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어떤 테마주를 갖고 얘기할 거냐면 어제는 저기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갖고 얘기했죠, 그죠? 네. 오늘은 이거 갖고 얘기해 보죠. 뭐냐면 히토류 갖고 얘기해 볼게요. 그나저나 어제 이 KH건설 잠깐 이것도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인데 얘기하다가 제가 그랬죠. 불쌍해 죽겠다고. 근데 어제 상한가 갔어요. 상한가가 갈 것 같아서 그 소리를 한 게 아니라. 네. 어제 너무 이게 차트를 보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추천한 적도 없고 관심도 없었어요 사실. 근데 차트가 너무 망가져갖고 막 마음이 걸렸는데 잘 됐네요. 상한가 가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목들이지만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네. 자, 오늘은 히토류 가지고 얘기해 보죠. 히토류. 자, 히토류가 무슨 테마주죠? 히토류 테마주 몇 개를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건데, 뭐 플라스틱 테마주도 얘기할 겁니다. 시간이 되면 석탄 관련된 테마주들도 얘기를 할 거고, 히토류 관련주들은 그죠? 네. 언제 급등하는 거죠?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네. 생각은 하시라고요. 히토류 관련주들은 보통 언제 급등을 하나요? 네. 미국이랑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을 때 이제 급등을 하죠. 예, 그리고 뭐 미중 무역 전쟁, 그죠? 네. 아니면 뭐 그죠? 예, 대만 얘기 나오고 막 그럴 때도 그렇고, 그죠? 네. 미중 갈등, 그죠? 네. 근데 이제 그 최근에 히토류 관련주들이 힘을 살짝 뭐 못 쓰고 있다? 표현하기 좀 애매한데 요즘에 히토류 관련주들이 좀 조용하죠. 네, 잠잠해요. 그래서 한번 왜 이렇게 조용한가 하고 차트를 한번 볼게요. 세노텍인데 자, 번호를 여기다 찍으셔도 되고 본인 휴대폰에 찍으셔도 되고 편한 대로 해보세요. 자, 반도직입적으로 세노텍의 눌림목으로 보인다 1번, 아니다 4번. 오늘은 아무 얘기도 안 해드릴 테니까 한번 독자적으로 판단해보세요. 눌림목일까요? 아닐까요? 차트 이 정도로 볼까요? 네. 눌림목으로 보이시면 1번, 아니면 4번. 찍어보세요. 눌림목으로 보이세요? 눌림목으로 보시는 게 저도 맞다고 봐요. 근데 왜 못 갈까요? 나름대로 여기 5월달하고 그죠? 8월달 여기에 이제 급등을 좀 했었잖아요, 그죠? 5월달에 급등했었고 특히 여기 8월달에 급등했을 때 보면은 급등했다가 정고점 못 제끼고 떨어졌죠, 그죠? 주르륵 떨어졌는데 이게 왜 그랬느냐? 그때 미국의 그 하원 의장 있죠, 낸시 펠로시인가요? 이름이 자꾸 헷갈려요. 낸시 뭔데? 펠로시인지 펠로우인지. 낸시 펠로시가 맞죠? 네. 만약에 틀리면 누가 정정 좀 해주세요. 네. 그 하원 의장이 있어요. 옛날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랑 앙수. 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대만을 그때 그 당시에 방문했잖아요. 대만. 네, 기억나시죠? 8월달에
대만 들렸다가 우리나라 들렸다가 일본 간다 그래요. 네. 그때 그래가지고 막 중국이 막 발끈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죠? 네. 그때 이게 올라갔던 거예요. 거래량도 조금 있죠, 그죠? 네. 그러다가 이제 아무 일 없이 조용히 갔죠, 그죠? 그리고 나서 미국 금리 인상한다고 난리가 나서 세상이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이거는 너무했어요. 여기가 이제 2,800원인가 그래요, 대충. 여기 1,500원. 반토막 나기 일본 직전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여기하고 여기보다 거래량이 훨씬 더 많죠. 그러면 이거 뭐지? 이게 눌림목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신다 하더라도 생각은 해보셔야 돼. 이게 세노텍이 여기서 상한가 나왔거든요. 상한가예요. 상한가 앞뒤로 거래량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거래가 좀 있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생각을 하셔야 돼. 눌림목은요, 이게 전고점 대비 얼마 빠졌느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래량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그리고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세노텍이 재료가 뭔가요? 재료도 중요하죠. 주가가 끌어올리려면 어떤 호재가 붙느냐에 따라서 그죠? 상한가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죠? 네.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눌림목은 거래량이에요. 아셨죠? 근데 여기랑 비교하면 되잖아요. 이제. 거래가 이때 이만큼. 나름대로 그래도 여기가 이제 단기 고점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보다 거래가 훨씬 더 많아요. 바닥에서 올라왔는데. 그리고 지금도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화산 있죠, 화산으로 따지면 죽은화산인 사화산이 아니라 폭발할지도 모를, 그죠? 표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여튼 그 마그마가 보글보글 끓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영화나 아니면 다큐멘터리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마그마가 보글보글 끓고 있는 거예요. 백두산처럼 언젠간 터지겠지 이게 아니라 실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와이에 있는 막 화산들처럼. 여기서 이제 대규모 큰 폭발을 할지 안 할지는 지켜봐야죠. 근데 이거는 눌림목이 맞아요. 잘 보셨고. 그러면 같은 히토리 테마주들을 쭉 보자고요. 대원 화성은요. 자, 이렇게도 보여드릴게요. 크게, 더 크게, 이렇게 3년치, 3년, 4년치 거나, 그죠? 네. 이렇게도 보시고, 이렇게도 보시고. 이거 눌림목일까요? 아닐까요? 상한가 간 건 아니고 9월 20날 좀 덜 다 말았거든요. 이렇게 나왔어요. 눌림목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웃죠? 왜 웃냐면 헷갈리실걸요?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헷갈리시죠? 이거 뭐지 이거? 앞에도 보니까 되게 많은데 그죠? 막 헷갈리지 않으세요? 네. 1번 4번 찍는 게 아니라 헷갈리시죠 이거? 뭐지 이거? 그죠? 네. 눌림목이 맞기는 맞아요. 근데 약간 애매모호하죠. 그죠? 네. 눌림목인 것 같은데 뭐가 약간 애매한 거예요. 사람도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약간 이상한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은 착한 것 같은데 약간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1번 찍으신 분들 네? 혹시 이것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니에요? 음봉 떨어졌잖아요. 팍팍 이것 때문에 약간 이상해 보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겠죠? 이게 음봉이 있잖아요. 뭐 눌림목 이거 다 좋은데 눌림목이 뭐예요? 양봉 나와서 들었다가 다시 눌렀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적당히 눌러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음봉을 사정없이 눌러버리면은 사람들이 놀래요. 그래서 여기서 잘 안 사요. 왜 안 사는 줄 아세요? 전문가들도 이거 추천 잘 안 해요. 네. 실력이 뭐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올라가지도 못할 것 같고, 왜냐면 이것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서 못 올라갈 것 같고, 설령 올라가도 조금 올라가다가 이게 음봉이 워낙 세니까 맞고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약간 애매모호하게 나잖아요. 그죠? 근데 눌림목이 맞긴 맞아요. 근데 9월 달에 이게 왜 나왔냐? 생각 잘 해보세요. 이럴 때는 뭘 보시면 돼요? 그렇죠. 코스닥 지수를 보면 되잖아요. 9월 말에 뭐 하고 있었는지. 9월 말에
그죠? 네. 심청이도 아니고, 그죠? 네. 풍덩 들어갔잖아요. 다이빙 선수도 아니고 10월 중순에 한 번 더, 그죠? 네. 다시 대원화성으로. 왜 이랬는지 이해가 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이걸 그러니까 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차트거든요. 차트가 뭐예요? 데이터잖아요. 각각의 값을 뭐 평균을 내고 뭐 그 평균 값을 뭐 점으로 찍은 다음에 그걸 연결한 게 선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를 약간 손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9월 말하고 10월 중순까지 저런 일이 없었다면 대원화성은 여기쯤에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주가 여기 있죠? 여기가 아니라 여기쯤에 있겠죠. 그죠? 맞잖아요. 그죠? 네. 이런 폭락이 이렇게까지 안 나왔다면 주가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쯤 있겠죠. 그죠? 네.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주가가 여기쯤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차트를 볼까요? 그러면 뭐예요? 저점을 높이면서 여기를 뚫으려고 막 하고 있었을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뚫을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워낙 여기서 투매가 세게 나와서 눌러버린 거예요. 이런 류의 차트는 세력이 뭐 팔고 나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뭔가를 하고는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상한가도 잘 나오는 종목이거든요. 그거 하셔야 되는 게, 상한가 안 나오는 종목은요, 죽을 때까지 안 나와요. 근데 상한가 잘 나오는 종목은 또 잘 돼요. 네. 앞에 보면 시원시원에 갔었거든요. 상한가 2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때? 네. 잘 갔어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리고 삼화전자가 이게 호재가 좀 있어서 아침에 좀 들었었는데, 자, 뭐 재료가 있어서 들었다가 떨어진 거예요. 삼화전자가 이게 이제 시간에 의해서 어제 상한가 갔었거든요. 어제. 네. 오늘 아침에 이제 어제 시간에 상한가 갔으니까 뭐 오늘 아침에 11% 급등 출발해서 그대로 내려앉았어요. 삼화전자 오늘 음봉 나온 거 포함해서 이게 눌림목으로 보인다. 거래량 잘 보시고요. 항상 거래량부터 체크하셔야 된다 그랬죠. 눌림목으로 보인다 1번 아닌 것 같은데요. 4번 또 찍어보세요. 자, 찍으세요. 어제 번호를 하도 많이 찍으라 해서 안 들어왔나? 네? 눌림목 같으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요것도 헷갈리실 수 있어요. 네. 제가 하는 강의가 이렇게 쉬운 강의가 아니에요. 쉽게 할 수도 있는데 맨날 쉬운 것만 어떻게 강의해요, 그죠? 네. 어려운 것도 해야죠. 4번도 좀 나오시죠? 아닌 것 같다고? 눌림목이에요. 이것도 눌림목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이제 왜 눌림목이냐면, 보면 분명히 들었다가 놨거든요. 거래량이 분명히 들었다가 놨거든요. 그죠? 네. 눌림목인데 이걸 왜 눌림목을 안 보시냐면,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 거래량들하고 비교해 보면 최근에 거래량이 너무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눌림목으로 잘 안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4번 찍으신 분들 있죠, 지금? 그분들이 이상하신 게 아니에요. 보통 눌림목이 아니라고 봐요. 네. 지금 이제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눈치껏 그냥 1번 찍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눈치껏. 네. 근데 이게 눌림목이 맞아요. 근데 보통은 아니라고 봐요, 사람들이. 진짜 대박주들이 여기서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눌림목. 오전에 강의할 때, 방송할 때 저기 부산 사람 얘기했죠. 부산 사람이 처음에 이런 식으로 눌림목 나오다가 나중에 그 3만원짜리가 25만원까지 간 거예요. 이러다 간다니까요. 시가총액을 잘 보세요. 얼마짜리 회사예요? 300억짜리. 300억이면요 그냥 소형주가 아니고 울트라 마이크론, 네? 그러니까 초소형주. 시가총액 순위를 보면은 저 뒤에 가 있어요. 다시 얘기해드릴게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게 지금 이게 코스피 종목이죠. 시가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1위부터 거의 양쪽에 한 코스피 코스닥이 한 1000개씩은 상장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맨 꼴찌예요. 정규 꼴찌 정도 수준이라고 이게. 주가는 3,000원짜리 많이 떨어져 있죠? 거래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네. 평상시로 따지면 많은 거예요. 절대 거래량으로 보면 적지만.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게 눌림목이 맞기는 맞아요. 오늘 아침에 호재가 있었는데 가지는 못하더라고요. 참고하시면 되고. 이지는요. 오늘 보니까 오늘이란다. 지난주에 보니까 뭐 살짝 해놨네요. 네. 눌림목인 것 같다. 1번 아니다. 4번 또 찍어보세요. 차트키 크게도 보여드리고 3년치예요. 네. 2년치 올해 1년치 최근 이거 눌림목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4번 뭘로 보이세요? 눌림목으로 보이세요? 네. 오늘 제 강의를 다 듣고 나시면 머리가 막 꼬여야 정상이에요. 아 좋은 걸 배웠다. 뭐 물론 이제 그럴 수 있지만 이제 딱 9시 딱 방송 끝나고 나서 그러면 머리가 복잡해져 있으셔야 돼.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면 내가 오늘은 맘먹고 다양한 걸 갖고 왔거든. 다양하게. 지금 1번 4번 찍기도 힘드실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틀릴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정답이 어떻게 써요, 그죠? 네. 하나하나 짚으면서 가는 거죠. 이지는 눌림목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네. 왜냐면 바닥에서는 요거 나왔다고 해서 낙폭과대죠, 정확하게. 낙폭과대에서는 이거 나왔다고 해서 뭐 눌림목에다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시간이 좀 더 흘러봐야잖아요. 대신에 거래량이 좀 있긴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정도 딱 들어오면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계속해서 이제 올해 내내 자꾸 전저점 깨면서 떨어졌는데 이제 그만 떨어지려고 바닥을 잡나 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지가 살짝 들었다 놨는데 무슨 재료가 좀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살짝 들었다 놨는데 이거는 눌림목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똑같은 차트라도 만약에 신고가 나고 있는 종목에서 이런 식으로 들었다 놨다 그럼 이게 눌림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거는 눌림목이라고 보시기보다는 하락하다가 이제 하락을 이제 멈추려나 보다, 브레이크 잡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죠? 네, 이렇게 자꾸 듣고 보고 실제로 이렇게 좀 해보시다 보면 알아요. 자, 그리고 다음 몇 시간? 45, 벌써 40분이네. 네. T플렉스. 네. 앞에서 잘 가던 종목입니다. T플렉스. 거래도 나올 때는 뭐 시원시원하게 나와요. 자. 최근에 올해 이제 3월 달에 한번 급등했었고 지금은 여기에 있는데, 그죠?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최근 3개월, 최근 5개월, 6개월, 네, 이렇게 1년치 이렇게 놓고 봅시다. 이게 눌림목일까요? 1번 아니다. 4번 잘 찍어보세요. 네. 항상 거래량 잘 보시고 위치, 그 다음에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위치 어디에서 그리고 있느냐. 눌림목일까요? 아닐까요? 해 아무거나님은 우리 편 아니시죠, 그죠? 네. 나중에 혹시 회원으로 들어오시거든 나한테 연락 좀 하세요. 네. 1대1로 강의 좀 해드려야 되겠어. 저랑 생각이 지금 많이 다르거든요. 네. 생각을 좀 갖게 좀 어떻게 해봐야 되겠어요. 다음에 들어오시게 되면 얘기하세요. 네. 열심히 찍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참여하시네. 네. 자꾸 참여하시면 필명을 내가 또 외우거든요. 네. 눌림목이에요. 눌림목이라고 보시면. 그러면 왜 그러겠어요? 떨어질 만큼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꾸 들었다 놨다 하면서 거래가 조금씩 보이잖아요. 확대해서 보면은 확실하게 보이겠죠, 그죠? 네. 이것도 똑같아요. 9월달하고 10월 중순에
왜 차트가 망가졌겠어요? 지수가 폭락했으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주가가 여기가 아니라 한 여기쯤에 있겠죠. 5,000원대쯤에. 그죠? 네. 그 상태에서 들었다 놨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고 있었겠죠. 근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밑에 와 있는 거예요. 자, 이 눌림목에 이것도 눌림목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좀 어려운 거예요. 네. 자, 이거 눌림목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눌림목의 범위를 여기까지만 해야지 될까요? 아니면 여기까지 쳐서 눌림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여기까지도 쳐서 눌림목이라고 할까요? 어디까지를 눌림목으로 볼까요? 여기만 봐야 된다 1번, 여기 흰색 여기까지 봐야 된다 2번, 크게 여기까지 봐야 된다 3번 찍어보세요. 어디까지를 눌림목으로 포함을 시키면 좋을까요? 1번, 2번, 3번. 자, 공짜니까 막 찍으세요. 네. 어렵죠? 어려운데 재밌으셔야 돼. 그죠? 네. 어디요? 그렇죠. 3번. 오케이. 3번이 많이 나와요. 3번까지 보셔도 돼요. 물론 이제 2번까지 보셔도 돼요. 그죠? 네. 근데 3번까지 보시면 돼요. 3번. 왜냐하면 고점이 대충 8,000원 근처였죠? 여기가 어디예요? 4,000원 깼었어요. 그럼 뭐냐면 딱 반토막 내놓은 거예요. 반토막 내놓고 구덩이 다 파놓은 다음에 거래가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8월달부터 늘어나면서 방향을 틀었던 거지 이렇게. 근데 8월, 9월, 10월까지 뭐 미국의 금리 인상 그래가지고 워낙 많이 이제 두들겨 맞다 보니까 여기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까지를 통째로 눌림목으로 봐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머리를 약간 회전을 좀 시켜보자고요. 눌림목이 맞다는 얘기는 누가 매집했다는 거예요? 개인들이 눌림목을 만들진 않습니다. 개인들이 만드는 거는 눌림목이 아니에요. 악성 매물대를 만들지. 그죠? 네. 세력들이 만드는 게 눌림목이겠죠. 자, 눌림목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세력이 매집을 했다는 뜻이고, 그죠? 네. 세력이 매집을 했다는 뜻은 뭐겠어요? 다시 올라와서 급등을 하려고 기회를 노리겠죠. 그러면 정말로 여기 아까 3번이면은 여기까지 포함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그죠? 현재 여기가 가격이 5,000원대입니다. 5,000원 초반. 현재는 4,500원 전후에 있죠. 그러면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돼요. 언제요? 평생 티플렉스가 여기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올라오겠죠. 네. 5,000원, 5,500원 갈 때, 올라갈 때 여기 매물대 걸릴 텐데 그때 확인해 보면 돼요. 실제로 저항을 받나 안 받나, 받는다면 많이 받나 안 받나 확인해 보면 돼요. 네. 그러면서 실력을 키워 나가시는 거죠. 이해가셨죠?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동국 RNS. 이거는 안 물어봐도 되잖아요. 상한가나 튀어나오고 눌림목이지 뭐. 눌림목이에요 이거. 네. 이거 뭐 대놓고 상한가 나오고 나와서 뛰어났으니까, 그죠? 근데 요즘 옛날에는 이런 거 나오면 10개 중에 7개 이상은 올라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잠깐 떨어졌다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눌림목. 하나 같은데 2개짜리 눌림목이에요. 이 눌림목이 이게 하나 같죠? 2개짜리예요. 2개가 하나로 붙어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시간상 좀 빨리 가죠. 노바텍. 이거는 눌림목인가요? 아니죠, 이거는. 그죠? 네. 하락하다 이제 멈추고 이제 돌아 세우려고, 네. 돌려 세우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거죠. 이제 눌림목을 만들어 가겠죠, 이제. 그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개 보죠. 이 히토리 관련주 말고 그 앞전에 러시아 푸틴 그 수출 규제 수혜주 그래가지고 올라갔던 게 뭐였냐면 플라스틱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걸 보시죠. 세린 BNG. 이제 그
한참 이제 전쟁 치열하게 막 저기 할 때, 그죠? 네. 러시아 푸틴이 전 세계 나라들을 향해서 협박성 발언을 많이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주요 원자재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플라스틱 원료가 나프타라는 거랍니다. 나프타. 근데 그 나프타를 또 러시아에서 수출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그거 막히면 이제 난리가 나니까 그때 그것 때문에 이 테마주들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죠? 자, 아무튼 급등을 그래서 그때 자주 했었죠. 저희 방에서도 해갖고 수익 냈었고, 이게 저희 방에서 5월 6일날 사가지고 5월 11일날 바로 때려버렸어요. 여기서. 지금 좀 더 가더군요. 네. 자, 근데 7월달에 고점 찍고 낙폭과대 많이 들어갔네요. 고점 대비 딱 반토막 냈는데요. 네. 자, 이러고 있습니다. 눌림목일까요? 1번? 아닌 것 같았다. 4번 찍어보시고. 눌림목일까요? 오늘 얘기한 종목들이 눌림목이 약간씩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거예요. 오늘은 좀 어려우실 거라고. 눌림목일까요? 아닐까요? 거의 1번 찍으셨죠? 네. 아니에요, 이거. 눌림목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속으셨죠? 저한테 속은 게 아니라 차트에 속은 거죠. 아직은 눌림목이 아니에요. 왜냐면 보세요. 주가가 고점 대비 50%까지 많이 떨어지기는 했는데, 그죠? 떨어지긴 했는데 잘 보시면 5월달부터 호재가 있어서 2,000 여기가 500원 정도 되는, 거의 이 정도면 80%죠, 그죠? 80% 이상 급등한 주식이에요. 상한가가 한 번, 두 번 나왔네, 그죠? 상한가도 두 번 나왔고 80% 급등했거든요. 그리고 무려 5, 6, 7, 3개월 동안 급등했고, 떨어지기 직전에 최고점 찍을 때 대량 거래 터트린 다음에 개인들을 물리게 하고 떨어진 거거든요. 그죠? 그럼 뭐예요? 이 주식은 아직 조정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해가세요? 나름대로 이제 어려운 장에서 시세 분출했잖아요. 6월 달에 종목들 다 낮아빠질 때 이거 올라갔다니까요. 그죠? 네. 3개월 동안 나름대로 플라스틱 관련주 중에서 대장 역할을 한 게 세린비엔즈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낙폭에 따른 반등입니다. 이해 정확하게 되셨으면 7번 찍으시고. 어렵죠, 그죠? 낙폭에 따른 반등인 거예요, 이거는. 눌림목이라고 보면 안 돼요. 아직은 안 돼요. 네.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돼요. 아셨죠? 네. 그 눌림목이 아니에요. 눌림목으로 이제 보이게끔 헷갈리신다. 사람들이, 개인들이 이거 왜 실수하시냐면, 솔직히 이것만 보면 눌림목이죠. 그렇게 보이신다고요.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거래량이랑 위치를 잘 봐야 된다. 조정이 안 끝난 거고, 그냥 낙폭이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순간적으로 팍 튀어오른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세력이 매집이 안 된 거겠죠, 이거는. 아직까지. 네. 세력이 조금 들어왔을 수는 있는데, 뭐 단단하지 않겠죠. 네. 에코, 플라스틱. 네. 같은 테마주죠. 같은 플라스틱 테마주예요. 네. 이거는요. 9월 달에 남들 다 종목들 낮아빠질 때 좀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랬다가 살짝 내려왔어요. 살짝 내려온 게 아니라 올라가다가 반납했죠. 그래서 지금 다시 살짝 들어요. 오늘의 마지막 질문. 이거는 눌림목일까요? 아닐까요? 네? 요거 마지막 질문이니까 자 1번, 4번 더 찍어보세요. 거래량과 위치를 잘 보시고. 눌림목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오늘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눌림목일까요? 아닐까요? 1번, 4번 막 나뉘시죠, 그죠? 네.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거래량이 이 정도면은
적은 건 아니거든요. 괜찮은 거래량이에요. 네. 괜찮은 거래량. 자, 그 다음에 주가가 살짝 들어 올리는데 뭐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거래량도 많고 급등했던 흔적도 많죠. 그럼 뭐가 있겠어요? 매물대가 굉장히 강하겠죠. 그죠? 굉장히 강하겠죠. 여기 매물대가 그러면 이렇게 박스를 걸으면 되겠네. 이렇게 매물대가 있는 거예요. 여기 부분 여기까지. 그죠? 최근에 거래가 좀 있어서 올라오긴 했는데 돌파를 못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지금 단기 눌림목이긴 해요. 단기 눌림목이긴 한데 매물대가 너무 센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호재가 아주 기가 막힌 게 나오면 뚫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센 거 아니면 어지간하면 떨어져 버려요. 내려온다고.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매수해서 물리신 분이 있었겠죠. 물렸을 때도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래요. 좀 파시라 그래요. 아직 손해가 좀 있는데 어떡하죠? 손해 30% 이상 나다가 이만큼 손실이 한 10% 정도로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맞다고. 그러면 본인이 불안하시면은 좀 줄이시라고. 답할 필요는 없는데 좀 줄이라고.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다시 떨어졌을 때 굉장히 힘들다. 견디실 수 있겠냐? 못 견디겠다고. 좀 줄이시라고. 줄였다가 나중에 다시 내려오면 또 사면 되지 않냐고. 그런가요? 그래서 줄이세요. 나중에 내려와도 별로 스트레스 안 받아요. 설령 올라가도 억울해하지 않아요. 나머지 다 팔아버리면 되니까. 그죠? 네.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에코플라스틱 자체 지금은 괜찮거든요. 근데 이거는 매물대가 강해서 약간 누를 수 있어요. 즉 눌림목을 또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눌림목이냐 아니냐, 단기 눌림목은 맞는데 조금 더 지켜보고 판단하는 게 맞다 이거예요. 만약에 물린 사람이 있다면 비중을 줄여야 되는 게 맞고, 신규 매수는 자제하는 거죠. 여기에서.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떨어지면 여기까지 떨어지거든요. 3,500원에서 여기까지 떨어지면 3,000원인데 그러면 15% 정도 손해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리고 올라가봤자 매물대가 너무 세서 금방 떨어질 수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은 좀 신규 진입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호재가 기가 막히게 나오면 매물대고 뭐고 차트고 뭐고 없어요. 뚫어버려요 그냥. 네, 그거는 이제 감안하시면 네. 아셨죠? 네. 이렇게 해서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은 이제 히토류 하고 플라스틱 테마주 가지고 이제 몇 개 가지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해드렸는데, 눌림목이라는 것 자체가 정리해 드릴게요. 눌림목이라는 것 자체가 세력이 매집을 했다는 뜻이고요. 네. 눌림목 끝자락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눌림목이 시작되면서부터 힘들고요. 눌림목이 끝나갈 때까지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눌림목이 뭐예요? 말 그대로 누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그게 단기 조정이에요. 단기 조정. 눌림목 종목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주가가 조금 누르면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잘못된 주식을 하는 거예요. 본인은 눌림목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눌림목이 제일 좋대. 근데 이 종목을 샀는데 눌리지 않으면 미치려고 그래요. 아니, 눌림목 좋아하신다면서요? 너무 힘들어요. 욕심인 거예요. 사자마자 바로 갈 줄 알았는데 눌러버리니까. 눌림목 좋아한다는 소리 안 해야죠. 그죠? 네. 눌림목 제일 좋아한다. 그래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막상 누르면 미치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눌림목을 좋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 나올 것들도 이제 별로 없어요. 얼추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 다음에 이제 눌림목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아니면 눌림목을 만들어 놨는데 아까 9월 10월 달에 폭락이 나와서 무너진 차트가 있거든요. 그런 이제 무너진 차트들은 세력들이 다시 올리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올린다고요? 제로를 바꿔서. 저번에 그 오파스넷 있잖아요. 오파스넷이 왜 한동식 테마주인데 카카오 그 데이터 센터 불났을 때 그걸 올리더니 안 내려오고 계속 떠 있어요. 그죠?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이제. 뭐 내려와야 사지 이거. 이거 어떻게 사요, 그죠? 네. 보니까 오늘 이재명 씨 오른팔 정진상인가? 그 사람 지금 검찰에서 수사받고 있던데 잘하면 구속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된 게 박근혜 대통령 감옥 그 집어넣을 때랑 어떻게 똑같습니다. 레파토리가 똑같습니다. 똑같을 수밖에 없죠. 자기들이 썼던 검사들한테 그대로 당하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뉴스 나오는 거 보시면서 한동훈 관련주를 잘 보세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온다. 그 밑에 다른 종목들 많이 나올 거예요. 이 사람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기 때문에 회사 임원 중에 서울대 법대 출신 아니면은 뭐 그냥 서울대 출신 아니면 사법시험 동기 뭐 아니면 이제 검사 출신 뭐 변호사 있다 그러면은 뭐 날라가요 이제. 처음에 인맥주부터 가거든요. 네. 아마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동훈 테마주의 몇 배가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파스넷은 뭐 한동훈 씨한테 관심이 있건 없건 관심 종목에 올려놓고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만약에 간다고 하면 금방 가요. 정말 많이 가거든요.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이 사람아, 대통령 지금 임기 시작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고 4년 이상 남았는데 무슨 얼어 죽을 대선 주냐고. 에휴, 모르시는 거예요. 저기 누구예요? 5년 전에 그죠? 전 대통령 하고 나서 그때 안희정 씨 테마주 있죠? 몇 달 안 있어서 바로 갔어요. 그 안희정 씨께 왜 갔는데 그때 이제 밑으로 들어가기 전에 안희정 씨께 많이 갔다고요. 대통령 임기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돼요. 왜냐면 그 당시 민주당에서 2등 누가 했는데요? 안희정 씨가 했잖아요. 유럽 이제 차기 대선 후보였거든요. 그분이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로 좀 안 됐지만 그죠? 네. 그 지금 여권에서 이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누구인데 한동훈 씨잖아요. 네. 안 간다고요? 네. 가면 어떡하실 건데요? 제 경험상 항상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벌써부터 올라가서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 방은 최근에 한동훈 씨 테마주를 많이 사놨습니다. 네. 많이 사놨어요. 이거하고 집 짓는데 필요한 거 다 사놨어요. 철강, 시멘트, 뭐 배관, 예? 기타 등등등 뭐 다 사놨어요. 우리 형들 맞으면 저 7만원만 찍어주시고 끝내죠. 아시잖아요, 그죠? 네. 땅 파는 회사, 땅을 밑으로 지하로 파는 회사, 뭐 예? 저기 페인트나 좀 사야 되겠다, 그죠? 페인트가 없네. 어지간하면 다 사놨어요. 다 사놨다니까. 전기업체, 수도 배관 뭐 다 있어요. 다 수도꼭지 만드는 회사도 있어. 네. 다 있다니까요. 네. 우리 갖고 있는 보유주식 갖고 저기 집 줘도 다 돼요. 네? 진짜로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네? 나무 판때기 만드는 회사도 다 사놨고요. 네? 다 사놨다니까. 네. 본드 만드는 회사도 사놨어. 본드 만드는 회사. 네. 웃기죠? 진짜라니까요. 네. 나중에 한번 올라올 때는 보여드릴게요. 건자재 실어 나르는 회사도 사놨고요. 네, 다 사놨다니까. 네. 나중에 벽지하고 장판 만드는 회사도 다 사놔야 되겠어요. 네. 그쪽을 많이 사놨어요. 제가 최근에 그쪽을 강조를 많이 하죠. 저는 회원들 다 사들인 다음에 그때 가서 얘기해요. 우리 쪽에 매집이 끝났다는 거예요. 네. 우린 그래 기다리고 있어요. 좋은 날을. 국영지NM이 유리 아니 유리도 사놨고 다 사놨다니까요. 집만 지면 돼요. 집만 올리면 돼요. 네. 자재는 다 사놨기 때문에 집만 올리면 되듯이 우리는 종목을 다 사놨으니까 세력들이 올려주기만 하면 우리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그죠? 네. 수익들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평상시보다 굉장히 적게 들어오셨는데 저는 이거를 긍정적인 신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개방송 이틀을 하고 저녁방송 때는 많이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네. 전문가가 지쳐야 되는데 회원들이 지치나 봐요. 네.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네. 여러분들 편안하게 오늘 푹 쉬시고 벌써 9시네요. 네. 우리 제 뒤에 방송하시는 김 실장님이 테마주만 한 20년 이상 하신 분인데 설명도 잘 하시니까 제 거는 제 거대로 듣고 네,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기 하신다네요. 인도네시아 신수도 네, 관련 테마 브리핑 철도랑 뭐 이런 거 네, UAM인데 AAM이라고 잘못 쓰신 것 같네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 네,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